달러는 여전히 안전할까?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경제 지표. 요즘은 뉴스만 봐도 겁부터 나요. 달러가 흔들린다, 금리가 뛴다, 환율이 폭등한다는데 우리 돈은 안전한 건가요? 경상북도 안동에 거주하는 68세 최명자. 어르신은 요즘 경제 뉴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은 금리, 환율, 성장률, 물가 등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지표 5가지를 정말 쉬운 설명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자율이 올랐대요. 그래서 주식이 떨어졌대요.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이 떨어지는지,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왜 흔들리는지 막상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죠. 하지만 시니어일수록 기초 경제 지표를 꼭 알아야 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이 바로 뉴스 해독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이자율. 돈의 가격입니다. 예금 이자뿐 아니라 대출금리, 채권 수익률, 투자 수익률 전반에 영향을 주며 금리가 오르면 내 돈이 안전해지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환율 달러-1 비율. 다른 나라가 우리 돈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 서민은 더 힘들어집니다. 성장률 GDP. 한 나라 안에서의 소비, 투자, 수출 활동의 총합입니다. 성장률이 낮으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연금 투자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소리 없는 강도입니다. 100만 원이 통장에 있어도 물가가 10%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준금리와 연동된 소비자 심리지수, 실업률 등 부가지표. 이런 지표들도 함께 보면 경기 흐름과 금리 결정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금리가 계속 오르더니만 은행 예금 이자는 조금 올랐는데 주식은 자꾸 내려가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렵고 소비도 줄어 결국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제 뉴스를 보는 안목만 생겨도 내 연금, 내 예금, 내 투자 방향이 더 뚜렷해집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환율, 금리 같은 말들, 이제 뉴스 속 흐름을 이해하고 내 자산을 지킬 힘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6가지 경제 지표만 알면 뉴스가 쉽게 보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경제 기초. 예금 금리는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하나요? 커피값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용어가 너무 낯설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금리, 환율, 물가, GDP, 실업률, 소비자지수 같은 경제 핵심 지표 6가지를 시니어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경제는 어려워서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손주 학원비, 월급, 연금, 대출이자까지 모두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은퇴 이후 고정 수입과 자산 방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경제 상식만 콕 짚어드립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지표 6가지. 금리, 돈의 가격. 은행 예금이든 대출이든 모두 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은 커지고 예금 이자는 올라갑니다. 환율, 나라 밖에서 보는 원화의 가치.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엔 좋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물가 상승률. 물가가 오르면 같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듭니다. 커피 한 잔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 CPI로 설명됩니다. GDP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성장률이 낮으면 일자리도 줄고 소비도 줄어 연금과 투자 수익에도 영향이 큽니다. 실업률, 소비 심리를 보는 창. 급여 소득이 안정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경제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 신호로 봅니다. 항상소득, 가설 예측 가능한 수입이 소비를 부릅니다. 시니어 연금처럼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예금 이자가 오르길래 좋은 줄만 알았지 왜 주가는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돈을 빌려 투자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지갑을 닫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00만 원 예금으로 살 수 있는 생필품이 작년보다 줄어든 걸 느꼈다면 소리 없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체감하신 겁니다. 경제 지표는 전문가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 금리, 환율, 실업률이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아, 이건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금리, 왜 오르기만 할까요? 시니어를 위한 돈의 흐름 쉽게 이해하기. 예금 금리가 5%라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IMF 이후 왜 대출이 무서워졌는지 아세요?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걱정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리의 흐름과 의미,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립니다. 은행 이자는 오르는데 왜 내 연금은 그대로죠? 금리가 오른다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70대 이상 시니어의 금융 소비는 정기예금과 대출 중심이기 때문에 금리 변화는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왜 변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금리 상식.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올라가고 수요가 줄면 내려갑니다. 예 19만 8,090년대 고성장 시대에는 금리가 10%를 넘기도 했습니다. 금리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상 상황 경제가 좋아지고 투자가 활발해질 때, 비정상 상황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같은 불신의 사태가 생길 때, IMF 당시 금리는 왜 급등했을까요?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줄도산하면서 기업과 개인이 급히 돈을 빌리려 해 금리는 단기간에 7%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고금리 시대입니다. 고성장 시대처럼 투자하긴 어렵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각국이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금리 기준은 지금과 다릅니다. 예전엔 5%가 저금리였지만 지금은 5%만 되어도 이자 많이 주네 라고 합니다. 즉 절대 수치보다 시대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작년 말 정기예금을 5.2%로 가입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다시 못 볼 기회 같았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같은 시기에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을 봤다고 하셨죠.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대출이 부담스러워지고 투자자들도 예금 쪽으로 돈을 옮기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말이 들리면 지금은 돈이 귀한 시기구나, 예금은 유리하겠네, 대출은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심리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흐름만 잘 이해하셔도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 금리, 채권 시니어도 쉽게 이해하는 경제 흐름의 원리. 외국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는데 내 예금은 괜찮은 걸까요?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손해일까요? 채권은 왜 금리에 따라 바뀌는 걸까요? 뉴스를 볼 때마다 환율, 금리, 채권이라는 단어가 어렵기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으며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달러가 안전 자산이 아니라면 이제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채권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예금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이처럼 시니어분들에게 금융 정보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흐름만 이해하면 나의 예금과 자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은 단번에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단기 투자만이 아니라 공장 사무실 같은 실물 자산 투자도 늘어나며 이들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철수하지 못합니다. 환율의 손익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5년 전 한 달러가 1,100원이었고 지금은 1,370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원화로 바꿨다가 지금 다시 달러로 환전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3% 금리로 10년짜리 채권에 투자했는데 다음날 시중금리가 5%로 오른다면 기존 채권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 원리는 예금과 비슷하지만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금리 수준을 기준점으로 보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리가 몇 %다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이 금리가 싸다 혹은 비싸다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어야만 채권 투자나 예금 가입 시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딸이 외국계 펀드에 가입했다가 환율 손실 때문에 이익을 받는 줄 알았는데 되레 원금보다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로 들어와서 원화로 투자한 후 다시 달러로 바꾸려면 환율 차이에서 손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금리 시대에 예전에 가입한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새로 발행되는 고금리 채권보다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뉴스를 볼 때 금리, 환율, 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금리가 높다는 건 지금 채권 가격은 싸지겠네. 환율이 높으니까 외국 자금이 쉽게 못 빠져나가는구나. 내 예금은 이 시점에서 괜찮은 조건인가? 이런 안목이 바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채권 가격, 금리, 환율의 연결고리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요즘 경제 뉴스를 들을수록 더 혼란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금리, 채권, 환율, 물가가 각각 따로 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10년짜리 예금을 3% 금리로 가입했는데 다음 날부터 1%로 내려가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5%로 오르면 내 채권은 손해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평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고금리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작은 변화 하나에도 채권 가격이 출렁이고 환율과 물가에도 직결되는 복잡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만 알면 이 흐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10년 동안 연 3% 금리를 받는 채권을 가진 사람은 현재 시중금리가 1%로 떨어졌을 때 희소한 고금리 상품을 가진 셈이죠. 그래서 그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구입하려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손해가 납니다. 3%짜리 채권이 많은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5%가 되면 왜 이걸 사? 하며 수요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리와 채권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도 투자에 큰 영향. 현재 우리나라 10년 국채 금리는 약 2.7%, 미국은 4.5% 수준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자금이 움직일 수 있으나 환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바로 이동하지는 못합니다. 환율은 투자 손익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100원 환율일 때 달러를 샀다가 1,370원으로 환율이 오르면 같은 금리라도 환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경우 부동산이나 생필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시청한 뒤 이제 경제 뉴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일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또는 인하 결정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주며 그 속에는 부동산 시장, 성장률, 환율, 미국 금리 등 모든 요인이 함께 반영됩니다. 경제를 교과서처럼 배울 수 있는 실전 콘텐츠라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2%? 10%? 물가 지표와 체감은 왜 이렇게 다를까?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물가 금리 성장률 이야기. 마트에서 장을 본 뒤 3만 원일 줄 알았는데 계산서는 9만 원. 그런데 통계청은 물가 상승률은 2%라고 합니다. 이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요즘 물가 체감이 20%는 되는 것 같다며 뉴스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전년 대비 2% 상승이라고 발표하는데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른 느낌입니다. 게다가 성장률은 0.8%, 25년 만에 최악의 수치인데 도대체 나라 경제는 괜찮은 건지 우리는 앞으로 뭘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률 vs 물가 수준. 2%는 작년보다 2% 더 오른 폭이지 절대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많이 올랐다면 올해 2%만 더 올라서도 지금 수준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설정한 기준 물가 상승률은 2%. 이 수준에서 안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그 수준에 근접하며 금리 인하의 여지도 생겼습니다. 성장률 0.8%, 위기 시기와 유사한 수치.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성장률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반드시 경기가 살아날까?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늘리지만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을 자극해 집가, 월세가 더 오르면 오히려 실질 부담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보다 심리가 중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돈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우선인데 시장이 불안하면 그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나만으로 경기를 살리기엔 한계가 존재합니다. 요즘 뉴스에선 물가가 안정됐다고 하지만 나는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체감과 통계가 다른 이유는 시니어 세대가 자주 접하는 식료품, 의료, 비공공요금 등이 지수 산정 방식과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한 결정 역시 물가 안정과 성장률 둔화를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집값이나 월세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체감은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 금리 인하? 부동산? 지금 한국은행이 숨막히는 이유. 분명히 환율이 떨어졌다는데 왜 물가는 그대로일까요? 달러가 약세라는데 그럼 이젠 부동산이 오르나요? 요즘 경제 뉴스 도무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TV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는데 우리 삶이 뭐가 나아지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뉴스에는 늘 환율, 금리, 물가, GDP 같은 어려운 용어가 가득하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삶과는 동떨어져 보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숫자들이 말하는 뜻을 알면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지, 내 생활비는 어떻게 바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던진 공 하나에 경제가 출렁이는 이유. 마치 도루 잘하는 주자 1루 2루에 깔고 던지는 투수처럼 한국은행은 부동산, 미국 금리라는 불안 요소를 앞에 둔 채 금리라는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쉽게 던질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달러 약세, 왜 갑자기 생겼을까? 최근 달러 가치가 떨어진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 예외주의에 정말 더 이상 미국만 믿고 달러를 몰아줄 수 없다는 분위기. 달러 매물 폭탄 강세 관성으로 달러를 쥐고 있던 세계 각국이 갑자기 매도. 트럼프 리스크 관세 폭탄 등으로 미국 신뢰도에 스크래치 발생. 그래도 달러는 위기 때 다시 강해진다. 미국이 위기에 빠지면 전 세계가 달러를 되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위기에는 오히려 달러 가치가 폭등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 환율이 급등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환율이 내려가도 물가는 안 잡힌다? 우리 체감 물가가 높은 이유는 환율과 무관하게 이미 높은 가격대에서 2% 더 오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말이지 가격이 싸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트 가서 과자 몇 개, 생선 조금 샀는데 10만 원이 넘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 2%대 안정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정부 통계와 체감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이유는 물가지수 산정 항목과 시니어 생활 소비 패턴의 차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혼란을 주며 달러와 글로벌 시장 모두를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러는 이제 끝났다는 소문을 믿고 원화 자산을 정리해 달러를 팔았는데 불과 몇 달 사이 환율이 900원에서 1600원까지 치솟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러는 이제 무너질 거다, 위안화가 대체할 거다라는 말을 믿는 순간 정작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는 여전히 달러를 향해 뛰어드는 구조라는 걸 그때 절감한 겁니다. 지금도 달러는 곧 끝난다, 중국 위안화가 대체할 거다는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가 미국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그 구조 자체가 달러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가 기억해야 할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위기는 늘 달러 수요를 키운다. 진짜 위기일수록 달러는 다시 강해진다. 기축통화는 정치가 아니라 역사가 만든다. 위안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제는 과거와 연결된다. 외환위기, 리먼 사태, 코로나 모든 사건은 지금을 설명해주는 열쇠. 앞으로 환율 뉴스를 보실 때 지금 이 움직임이 달러 빚, 금리 차, 세계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나 한 번쯤 되짚어 보신다면 시니어의 자산 보호에도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공부,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최근 유튜브로 환율과 금리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뉴스는 너무 어려웠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천천히 알려주듯 설명해 주니까 이제야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막상 혼자 다시 공부하려니 막막하고 뭘 먼저 읽어야 할지도 몰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 공부를 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경제신문 한 개만 꾸준히 보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자주 보이는 주제와 읽기 쉬운 기자 스타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조간 신문을 한 면씩 정리하며 환율 섹션만 3개월 정리해 실제 환차익 예측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블로그 글쓰기, 독서 모임 참여도 좋은 루틴입니다. 혼자 읽고 끝내지 말고 정리해서 말하거나 쓰는 연습을 하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부산의 70세 박정훈 어르신은 매주 한 줄 일기처럼 금리 기사 요약을 블로그에 적으며 금융 이해력이 훨씬 늘었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ETF 직접 경험해 보세요. 아무리 공부해도 손에 쥐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단 5만 100만 원 수준의 ETF를 직접 구매해 보면 금리가 오르면 이게 왜 떨어지는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체험이 곧 가장 강력한 복습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뉴스 스크랩 하루 한 문단 요약 한 달 뒤 ETF 확인까지 3단계를 생활에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는 결국 꾸준히 듣고 말하고 써보고 손해도 조금 보면서 배워야 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